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월 후반에 들어서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일단 목표가를 주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 들어와가지고 4월 2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때 목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낮게 준 것은 뭐 220불 이런 것들 좀 터무니없고 그 다음 380불이 가장 낮고 저 보시면은 380불이 가장 낮죠. 그 다음에 450불이 좀 높고 그 다음에 475불까지도 높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맛을 400불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450불 때까지 우리가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 바이든급이 한 4명 정도 되고 있고 홀드가 2명, 셀이 1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 거기다 뭐 400불 언제라든지 400불 약간 위로 450불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과 매출의 성장률이 중요한데 2015년도가 일단 바닥을 찌면서 마이너스 2.93%에서 계속해서 내려왔죠. 매출의 성장률이. 자, 그렇게 하다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는 계속해서 매출의 성장이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도까지 그래서 7.9%, 그 다음 16%, 16%, 그 다음에 34%까지 이제 매출의 성장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EPS 성장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가 좀 바닥을 지나고 2010년도부터는 좀 EPS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25%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2017년도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일단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매출과 이익의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일어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분기별의 지금 모습에서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 지금 이제 6월달 보면 0.45, 그 다음에 0.54, 0.64로서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성장률도 조금씩은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긴 요 정도로 일단 하고 있는데, 자, 다른 게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기차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석유 값이 뛰다 보니까. 자,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EPS에서 어떤 비트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 좀 좋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멀티플 자체가 한 180배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데 180불 되고 있으니까 좀 고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때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있죠. 자, 그때가 250배까지도 갔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갈 때. 자, 그 다음도 200배까지도 올라간 적이 좀 많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주식 시장이 좋을 때 있죠. 즉 말해서 이렇게 시장이 갈 때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자, 그렇게 할 때는 멀티플이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높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다른 주식이 가면 얘들도 같이 가게 된다 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200배, 250배까지 못 가더라도 200배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장이 갈 때 있죠. 시장이 갈 때 얘가 같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서 200배 정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멀티플 200배 잡고 그다음 2017년도 EPS가 2.54죠. 그럼 2.54에다가 200배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되면은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적어도 직전 고점인 500불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높게 잡아서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500불까지 간다 그런 뜻은 아닌데 자, 그 정도까지로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나스닥이고 위에 있는 것은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나스닥 자체가 떨어질 때 있죠. 떨어질 때는 멀티플 자체가 계속 축소가 되는데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자, 그때 PS 레이쇼라든지 P 레이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아까 보신 것처럼.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일단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 자체를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200배까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내려가고 있으면 멀티플이 축소가 되는데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멀티플을 좀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 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바닥이 좀 높아지는 쌍바닥이 되고 있죠. 바닥이 높아지는 쌍바닥이니까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추세가 조금은 돌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추세를 본다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추세였는데 이제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나서 상승의 추세로 좀 돌아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추세가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바뀌었다는 말은 조금 더 일단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좀 돌아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멀티플의 확장이 좀 되는 가운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했던 요 라인 때 있죠. 408불대를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가느냐. 자,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이제는 하락 추세는 좀 벗어나서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는데
자, 400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좀 내려오면서 시간과 기간 조정 걸리겠지만은 강하게 돌파한다면 주가 자체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요번에 또 분기점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월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월봉 차트라는 게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일봉 차트보다는 좀 길게 투자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추세는 일단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하락의 추세가 아니고 상승의 추세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하락의 추세는 저번에 한번 내려왔던 거 있죠. 요런 것들. 자, 그런 때 하락의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여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주가가 몇 달 동안 안 가니까 지금 주가 완전 꺾인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긴 가고 있는데 옆으로 약간 눕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될 것이 스토캐스틱 이렇게 바닥권에 들어갈 때 있죠. 자, 그럴 때 보면 주가가 거기다가 일단 지금 이쪽에서 본다면은 자, 하락 추세 끝내고 이제 다시금 반등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좀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런 것들을 앞서서 보셨던 매출과 이익의 증가 때문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테슬라 주가가 4월에는 상승했지만 이를 반등이라고 부르기는 아직까지 좀 이르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유를 보게 되면 흥분할 만한 소식은 아닌데 첫 번째로 본다면 연초 대비 한 15% 정도 하락이 돼 있다는 겁니다. 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유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AI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투자자는 테슬라의 물리적인 AI 애플리케이션을 세상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로보택시, 그 다음 로봇 이런 것들이 주가 자체를 봤을 때는 수익이 한 180% 거래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거품이 꺼서 많이 거래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도 AI 발전은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될 거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자, 특별히 지난 6월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소수의 차량과 조수적의 안전 모니터를 이용해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자, 이후에 유료 운행 서비스를 갖다가 댈러스 휴스턴으로 확대는 했지만은 수십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와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멀다. 수익이 창출이 안 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것보다는 자, 차량 판매로 인한 수익밖에 없다. 그래서 주가가 가기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반응에 반해서 또 소프트뱅크가 테슬라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뱅크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 회사를 갖다 미 증시에 상장을 계획했고 기업 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수치가 어떻든 로봇의 성장이 성공 자체가 전체 업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현재 경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인간형 로봇은 사실상 없지만 월간은 향후 수조 달러의 잠재적인 수익을 예측하고 있다. 맞는 말인데 시간 좀 걸리는데 이렇게 일단 상승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게 되면은 미 증시에 인공지능 로봇 회사를 갖다가 상장할 예정에 있다. 소프트뱅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기업 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SEC에다가 기밀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밀 서류는 뭐 다른 게 아니라 IPO를 준비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죠. 몰래 한 것들을. 자, 그래 인해서 관련 서류들은 IPO 몇 주 전에 이제 공개가 될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좀 아마 부스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주가 상승의 여력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로봇의 가치 평가를 본다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향후 수조 달러 규모의 잠재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자, 전 세계 노동 시장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수십조 달러가 되겠죠. 자, 월가에서도 테슬라 로봇에 대한 기업의 가치 평가가 천차만별인데, 자, RBC 같은 경우는 2050년도 판매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억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매출의 10배로 평가했을 때는 한 6,400억 달러가 해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2050년도니까 좀 멀죠. 2035년도까지 봤을 때는 자, 125만 대 대당 2만 5천 달러로 판매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310억 달러의 매출이 나오는데, 자, 그때 30배 멀티플을 적용해 주면은 111달러 정도가 가치가 평가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5천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에 해당하고 있고, 자, 모건 스탠리 역시도 한 2,7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 2,700억 달러가 적당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물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됐을 때 요번에 일단 소프트뱅크가 그런 식으로 일단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IPO를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의 방향을 본다면은 조금의 부스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큰 부스트는 아니겠지만은,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산업이 어떻게 급성장하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살펴보겠고, 자, 웨이모, 테슬라를 비롯한 5개 자율주행 택시 회사가 미국 내 수십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데, 자, 일단 과연 일단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율주행 택시 자체가 미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3년 안에 미국 인구의 절반이 자율주행 택시를 갖다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우버는 웨이모, 주크스와 같은 로봇택시 업체와 제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서 수만 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이용 건수가 2025년도에 1,500만 건에서 올해는 3,600만 건으로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2배 이상 증가된다는 것들. 2030년도에는 거의 한 7억 5천만 건이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의 영향력이 좀 많이 나타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딱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10년에 걸친 과대 광고 실망, 그리고 다시금 과대 광고 순환 끝에 지금 자율주행 택시가 미 전역의 많은 도시에서 빠르게 운행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웨이모, 테슬라, 그다음 죽수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덜 알려진 여러 회사들의 그릇들이 캘리포니아, 텍사스의 여러 주들에서 거리를 누비고 있다. 2010년도에도 자동차 소유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었지만은 다 사라졌죠. 자, 그 이유는 높은 비용, 혼잡한 도로를 자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규제 환경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대형 사고 한 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 시대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알파벳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확장이 되는 곳은 어딘지 그거 한번 볼 것 같으면 요쪽이죠.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쪽에서 계속 확장과 더불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텍사스는 계속해서 운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자, 플로리다든지 뭐 조지아 요쪽도 계속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죠. 그다음에 확장된 곳은 이제 동부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고 운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재에서 알파벳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웨이모는 현재 로봇택시 업계의 선두주자인데 경쟁사보다 더 많은 시장에서 더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일부 시장에서는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이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공항에서 운행을 시작하고 있죠. 웨이모의 차량 대부분은 제규어 전기차인데 회사는 오하이라는 최신의 전기밴을 시험 운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가장 경쟁이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023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유료 승차 서비스를 시작한 지 첫 달에 웨이모 차량 자체는 주당 1만 건의 운행을 기록을 했는데 3월에는 웨이모 차량들이 주당 50만 건의 운행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만큼 운행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상승의 추세에 있다. 사람들이 이제 한 번씩 타보고 입소문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편리하게 되니까 이런데 적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에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이쪽에 텍사스 여기밖에 없죠. 그다음 계획된 확장에 본다면 뭐 플로리다 이쪽에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아까 보던 웨이모보다는 상당히 적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늘어나야만이 지금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튀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풀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제가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죠. 총 매출이 한 6%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계속해서 상승이 된다면 주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주정부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서도 규제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일단 어느 정도 해야만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 다음 또 앞서서 보셨듯이 웨이모가 이런 데다가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서 테슬라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택시 경쟁업체 중에서 가장 면밀히 주시되는 업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그 미 전역에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제조가 안 되죠. 테슬라만큼의 제조가 되는 데다가, 자, 그 다음 또 스타링크라든지 이런 게 위성과 더불어서의 인터넷 작용들, 그 다음 AI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다 가기 때문에 로봇택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로봇택시를 통해서 있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그 다음 데이터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유리하게 볼 수 있는 테슬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로봇택시 차량의 대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은 크라우드소싱에 기반 로봇택시 데이터 회사인 로봇택시 트래커에 따르면은 지난 30일 동안 600대의 테슬라 차량이 운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테슬라는 텍사스주에서만 유료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안전상의 이유로 서비스 출시를 조금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12개 주까지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마존의 죽스인데, 아마존의 죽스 같은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하고 그다음 더불어서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운행하는 차량이 되고 있는데 우버 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가 요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확장할 곳은 저 이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고 좀 열어져야만이 로보택시의 사업 분야가 늘어나겠죠. 자, 거기서 죽을 사람 죽고 또 살 사람 살겠죠. 자, 거기서 가장 일단은 잘 나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웨이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격이 경쟁력이 여기보다 테슬라보다 떨어지니까 테슬라가 살 가능성이 많겠죠. 이렇게 다 같이 확장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죽스 역시도 2014년도에 설립이 되었지만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어서 2020년도에 아마존닷컴에 한 12억 달러 인수가 되었죠. 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죽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스 같은 경우는 웨이모와 테슬라가 달리 로보택시 서비스의 일반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회사는 박스형 차량을 사용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라든지 지하철 열차를 연상시키는 그런 좌석을 갖추고 있는데 또 핸들이 없기 때문에 운행을 위해서는 연방 차량 기준에 대한 특별 면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유료 탑승 서비스 제공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연방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풀려야만 이 테슬라에게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겠죠. 혼자로서 싸운 것보다 같이 싸운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변 확대에 대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들의 시장이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저변 확대가 돼야 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버인데 우버는 한 300대 정도의 차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운영하는 뭐 텍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된 차량도 이렇게 있는데 우버 자체는 웨이모 죽수 이런 것들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버 앱을 통해서 다른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자율주행 사업부를 매각한 이후에 자체 로봇 자동차 개발에서 벗어나서 외부 기업과의 제휴로서 방향을 전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때로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 폭스바겐 모이아라고 있죠. 근데 차량 한 30대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뭐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이쪽이 다 남부 지역 쪽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오스틴은 현재 차량의 테스트만 진행하고 있고 상업 운영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씩은 다 하고 있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현대도 하고 있죠. 현대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6년도 말까지 200대를 갖다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저변 확대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뉴로입니다. 뉴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 단계에 있고 100대 정도가 되고 있다. 2010년도에 구글의 자율주행 프로젝트 출신 엔지니어 2명이 설립을 했죠.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쪽에서 서서히 이제 로보택시가 아무래도 우리 일상 속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땐 규제 철폐, 플로리다도 마찬가지겠고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규제가 계속해서 철폐되면서 주정부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빨리 성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럴 때 아무래도 테슬라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왜냐하면 수직에 통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경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유지 보수 이런 거 하려면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만이 테슬라에게 좀 유리한데 서서히 이제 돼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